다음 주에 건강검진이면 이번 주부터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나쁘다는 거 안 해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데 검진 전에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겁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가 70대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뭔가를 발견을 해서 하고 제가 머리를 아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직장 건강검진 뭐 다 해주면 좋겠지만 막 딱 기본만 해주는 거 있고 국가검진도 그렇고 그래서 내 돈 내고 좀 해봐야지 할 때 요거는 꼭 하세요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제가 갱년기 때 중요한 검사로 비타민 D 검사를 좀 드리기도 했는데 그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자병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많이 드시다 보니까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혈액 검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부위. 제가 아는 지인분도 지금 30대 중반인 여성분이신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어머니도 유방암이셨고 이모도 유방암이셨고 또 언니도 유방암이셨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던 거죠. 이제 그렇게 내가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는 장기에 대해서는 좀 자비를 쓰신다 하더라도 검사를 좀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인가요? 예. 예.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유방암 하나를 예. 잘라내고 양쪽 다 하셨죠. 양쪽 다. 가족력이 있다면 일단 그쪽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라 이런 말씀이시고 건강검진 할 때 요즘에 검진센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옛날에 종합병원 안에 건강검진센터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많이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찾아내야 돼요? 정확하게 내 몸을 진단받으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걱정하고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력이라든지 개개인별로 좀 신경을 쓰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치의 선생님을 좀 잘 친해지셔서 내 기존에 있는 결과들과 비교해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한 다음에 내 건강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곳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단골인 규모가 있는 검진센터를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단골인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또 가면 작년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쭉 쌓아놓으면 주치의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비용은 얼마 정도 써야 되는 거예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천차만별이어서 워낙 건강검진 기관들끼리도 경쟁들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들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조금의 그 손품을 파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항목들에 대한 비교들을 하셔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적정한 가격들이 있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할 때 내가 이제 다음 주에 건강검진이면 이번 주부터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나쁘다는 거 안 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무슨 건강검진이야. 나 있는 그대로 가서 해야지. 뭐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데 검진 전에 화장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A처럼 막 살고 있는데 검진 받을 때 이제 A가 아니고 B가 되셔서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만에 생길지 모르는 내 위험들을 미리미리 조기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자라는 관점인데 막 화장해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결과 받고서 문제 없어. 그러니까 난 내일부터 술 먹어야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막 해야지. 이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평상시에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가시되 그 검사들마다 좀 주의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강검진 하면 뭐가 자꾸 나올까봐 내가 겁나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 제가 아까도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나오게 하려고 해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도 용종이 작을 때 그리고 선종도 작을 때 뛰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데 그걸 키워서 대장암이 되면 머리가 아픈 거고 위암도 사실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조기 진단하면 사실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적인 시술만으로도
바로 맞아요. 제거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제일 겁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가 70대 분이신데 저 처음 해봐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여자분들 중에는 흔하지가 않은데 남자분들 중에 좀 고집스러운 분들, 건강 자신하시는 분들. 예, 그 진료실 딱 들어오시는데 벌써 이렇게 포스가 남다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제일 긴장하는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뭔가를 발견을 해서 하고 제가 머리를 아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불안해요. 괜찮다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여기 좀 다시 봐주세요. 이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많이 좀 말씀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뭐 대장 내시경도 한 6개월 전에 받으시면 또 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또 이런 분들은 객관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걸 또 보여드리면 좀 좋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검사해봤을 때 다 괜찮다. 그렇게 달래드리지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래드리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번에는 요걸 안 해드리면 오히려 이제 불안해서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다. 그러면 또 이제 저도 이렇게 맞춰드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의 성향에 맞춰서 약간의 밀당들이 있고 네, 그런 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찬바람 돌아야 네. 한 10월, 11월 돼야 이제 네. 급작스럽게 올해 건강검진 해야지 하는데 네, 그때 가면 사람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검진 시기가 언제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가할 때 오시면 그게 정말 그렇죠. 황제 같은 대접을 맞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릴 수도 있고 여유도 있고 문제가 안 되는데 밀려서 하게 되면 대기 상황들 뻔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뭐 3분 드려야 될 얘기들을 30초에 끊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름 정도 시기가 제일 그래도 그 검진 받기에 쾌적하게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시면 오히려 그 한가한데 오셨다고 하면서 뭐라도 하나 더 받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내가 보너스라도 하나 더 그럼요. 검사 받을 수 있는 그럼요. 말만 잘하면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건강검진 하시면서 이런 사례는 내가 진짜 의사로서 뿌듯했다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좀 빠른 암인데 조기에 진단이 돼서 제가 협진을 해드려서 빨리 수술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한테 너무 자주 연락도 주시고 감사하다, 평생 은인이다 막 이러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환자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신데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하고요. 네. 또 한 분은 좀 고집불통이신 분이셨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는 그 입이 크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누구 아시죠? 누구분이 꼭 여기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일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근데 또 여담인데 캐나다 교포분인데 해마다 저한테 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본인이 아는 분들 중에 캐나다에 거주하셨던 암 진단 받으셨던 분은 다 돌아가셨고 한국에서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조기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한국에서 매년 검진을 받고자 해서 매년 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오시는 분이십니다. 네. 반대로 또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거예요. 아까처럼 처음 받으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중간에 더 진행을 못했습니다. 거의 막혀가지고. 거의 4기. 예, 그러니까 그분도 가족분들이 정말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 늦은 시기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셔서 다 토하고 그러셔서 가족분이 억지로 끌고 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4개월을 채 못 넘기고 예. 그러지 말라고 검진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무서워서 검진을 못 받겠어. 뭐가 나올까봐.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요, 아까도 이제 무슨 저 성적표 받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시험처럼 생각하고 시험 성적표 딱 받아서 야, 나 폐 멀쩡하대. 야, 나 이거 저 간, 야, 난 생간이란다. 어? 야, 한잔 하자. 이런 경우 많거든요. 예. 저희가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는 사회적으로의 해악은 낮으나 개인적으로의 신체적인 해악이 너무 높고, 음주는 개인에 대한 신체적인 해악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사회적인 해악이 너무 커서 예, 문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담배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일도 권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음주는 또 좋은 멋들하고 마셨을 때 정신적으로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자주 하진 마시고 적당하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배 피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괴로울 때 그것만 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적으로 그 정도 스트레스라 담배 한 대 피워야 된다면 그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좀 다른 방법들을 왜냐하면 폐암은 일단 생존율 자체도 너무 낮고 그 진단 받게 되면 그 진단받은 환자분들을 비롯한 그 가족분들이 거의 그냥 재앙적인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좀 그리고 본인이 너무 괴로워요. 호흡과 관련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 질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생기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매일같이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사실 검진 내 우선하는 게 뭐냐면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들에 대한 관리들을, 특히나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내 몸에서의 반응 같은 것들이 느리기 때문에 조금씩 관리라고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 검진도 두렵지 않은 나의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환자분들 오실 때 항상 술, 담배에 대해서 위해성에도 말씀도 드리지만 유산소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은 하셔라.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근력들이 근감소가 되지 않도록 근력 운동들도 좀 하셔라. 이런 말씀들 좀 드립니다. 근데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는 짓궂게도 저한테 원장님은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요 하면서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 넘기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고 나니까 그분들한테도 일단 떳떳해야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씀들이지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캥기는 느낌이 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4일 이상은 꼭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좀 하시면 좋겠고, 항상 제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취미생활이 됐던 일이 됐던 건강 잃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의 투자를 가지고 지금 원하시는 것들 평생 동안 누리실 수 있도록 꾸준히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돼요. 요즘 날도 좋고 이러니까 네. 저녁 식사 후에는 좀 이렇게 산책 맞습니다. 한 1시간 유산소 운동 하라고 맞습니다. 그러셨으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고 팔굽혀펴기라도 네. 이거 근육 운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쪼그려 앉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라도 잠깐이라도 하면 그것도 근육 운동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건강 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 나는 특히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박광일 원장님 다시 모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박광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요하고요. 탐나는 일상 쇼핑몰에서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 시켜줄 아이템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